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오늘은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주가가 되게 바닥권에 있고요. 그리고 기대감이 반영되어야 할 뉴스가 지금 오래도록 나오지 않고 있죠. 자, 근데 기업이 기대감이 반영이 된 적이 없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면 이후 기대감이 반영될 만한 재료가 나왔을 때 폭발적인 상승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지금 기대감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르고 있다거나 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했다거나 라고 하면은 재료가 나왔을 때 상승은 좀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식이 없고 주가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재료가 한번 나오면 대신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결국 가는 주가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밖에 안 오르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느냐. 그러나 맥시멈 똑같다. 자, 그리고 지금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요 날의 저가 있죠.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것은 아닌데 불행중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무너지기 좀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건 좀 부정적이죠. 이게 현재는 지지의 의미가 상당히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면 강한 저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수차례 지지를 확인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특정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도 결국 재료가 송출됐을 때 올라가는 그 맥시멈의 자리는 한결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가 자꾸 지연되는 것에 있어서 언젠가 추후에 결과를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니까 염려할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물론 재미없는 시간이 더 연장된 것은 짜증날 수 있는데, 이게 소멸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뇌동매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 지금 이 박스권에서는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만 하는 거고요. 시드머니에 여유가 있다면 매수도 노려볼 만한 자리죠, 오히려. 자, 물론 재료가 언제 나올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박스권 하단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예단하고 매수하기도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효한 자리입니다.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하다고 손절할 때는 아니다 라는 것이 중점이고요. 자, 얘네가 재신청을 했는데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라면 문제가 큰데, 지금 재료가 송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한 결과값으로 박스권 하단을 횡보하고 있을 뿐이니 인내의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유튜브나 종토방에서 뭐 아는 것처럼 하락한 이유, 상승할 이유, 이거면 얼마 간다,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항서제약과 HLB가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먼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기업이 알고도 정보를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왜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삼류소설 쓰는 사람들을 보면 뭐 HLB의 전환사채 같은 것을 위해서 FDA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도 숨기고 있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서제약이라는 글로벌 대기업이 일개 대한민국 기업 전환사채 하나 때문에 대박 호재를 숨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삼류소설입니다. 그냥 그 FDA 회신에 대한 정보는 항서제약도 HLB도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 보면은 뭐 베스트인 클래스 확정, 이딴 썸네일 해놓는 영상이 많은데 그런 거 없습니다. 희망회로 굴리게 하는 달콤한 소리일 뿐이에요. 들어가 보면 관련 내용도 전혀 없고요. 재료, 그러니까 기대감과 리스크,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재료는 반드시 나올 예정인데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고요. 애초에 예측되던 것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망감에 리스크도 함께 커지면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것 뿐이고요. 베스트인 클래스 확정이었다면 주가가 이 모양 이 꼴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달콤한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료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기업 측에서도 이게 승인받아야 본인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수의 변수까지 고려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도 대충 신청했다가 보완 자료를 요구하거나 반려가 된다면 기업 자체의 타격이 커지죠. 그리고 이제 투매 물량 쏟아지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제 추후에 또 이제 리보사라닌 플러스 캄렐리주맙의 이 병용 치료제가 승인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DA에서 딴지 걸 모든 길을 막으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다고 해도 결국 승인에 성공하고 약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비난은 환호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완벽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 말씀을 드릴 텐데, 자, 38회차 전환가액 조정 있죠.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자, 이게 570억짜리 10만, 100만, 1000만, 50. 이거 570억입니다. 57억이 아니라. 자, 아무튼 이게 6월 9일자로 79,000원대였던 이 전환가액이 55,700원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자, 전환 가능 주식 수는 기존 79,000원일 때 71만 주였는데 전환가액이 낮아지면서 100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손실률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주가만 올리면 얘네들은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주가가 폭등할 때 55,000원에서 20-30% 정도. 보통 전환사채 투자자들은 1년간 자금이 묶이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오를 때가 이제 이들의 엑시트 리스크, 오버행 리스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55,000원 100만 주. 자, 이거는 이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평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세력의 평단을 알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대응하기 훨씬 수월하겠죠. 5만원 언저리다가 아니라 55,769원에 100만 주를 상장할 수 있는 거니까 아주 고급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분명히 리스크가 큰 악재의 성격을 띤 이벤트지만 일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호재 일정이든 악재 일정이든 우리의 수익에 유리하게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력이 개인들의 투자 습관, 주가를 올려주면 매수한다. 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개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세력의 계획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세력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55,000원에서 20-30%면 한 67,000원부터 7,000원대부터 72,000원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죠. 20%, 30%. 주가가 여기까지 끌어오르면 그때부터는 의심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경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 비중주를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자, 물론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관망하실 단계인데 이제 하단 구간이긴 하지만 박스권을 형성하고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투매 물량을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자체는 지금 기대감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상승할 수는 없지만 하락할 정도로 기대감이 빠질 그런 재료는 아니다.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을 뿐 매도가 쏟아지는 상황이 아니기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전환사채 투자자들의 전환가액도 55,000원이기 때문에 뭐 얘네가 전부는 아니지만요. 세력에 지금 하단에서 지지받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추가 매수로 수량을 늘리는 것도 생각을 해볼 법합니다. 승인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적어도 재신청, 이 기대감은 반영될 예정이니까 CB 투자자의 엑시트를 위해서 주가 한번 말아 올릴 것은 확실하니까. 자, 그리고 상장 주식수 1억 3천만 주에 100만 주로 무슨 영향이 있다고 지금 계속 그걸 몇 주째 강조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환사채 투자자가 오직 전환사채로만 수익을 먹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 100만 주의 수익을 부풀리기 위해서라도 장내 주식을 좀 이용하겠죠. 장내 주식에서 이익을 봐도 전환사채 수익도 따라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전환사채 같은 것은 이제 세력의 평단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인 겁니다. 가벼이 생각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유효하다고 했었는데 물론 의미가 상당히 큰 박스권 하단을 터치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거래가 동반되면서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지지가 되긴 했지만 거래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그냥 관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래가 동반되고 이렇게 지지를 받아도 한동안은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막 추천드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매수 관점에서 유효한 근거를 가지고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증시의 연속적인 상승으로 방어가 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봐야 될 단계이긴 합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확실한 근거가 생기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방에서 언급을 드릴게요. 근거도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근데 전환사채는 전환 청구 말고도, 그러니까 주식 말고도 얘네가 돈으로 받을 수가 있고 이 받은 돈으로 다시 전환사채를 내줄 수도 있는 건데 CB 투자자의 물량 때문에 세력이 주가를 올릴 것이다라는 것은 섣부른 판단 아니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전환사채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전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는 여태 1년을 기다렸고 전환 청구가 가능한데도 전환가액이 너무 높아서 몇 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이들은 전환 청구로 인한 마진을 생각하면서 1년이 넘는 기간을 기다렸는데 있는 놈들의 570억이라는 돈, 전환사채는 이자도 낮은 편인데 이자와 57억을 고스란히 돌려받아도 이들에게는 기회비용 낭비가 엄청난 손실로 다가옵니다. 근데 1년을 더 기다려달라? 그러면 돈 받고 발 빼고 말죠. 다시 투자할 게 아니라. 자, 그렇게 되면은 자, 기업, 전환사채, CB투자자. 자, 기업들은 자금을 융통하는 도구로 전환사채 같은 것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펀드나 사모투자들이 이 상황을 목격했을 때 HLB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어떻게든 수익을 안겨줘야만 새로운 투자처라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전환사채와 더불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 등의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투자자와 기업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고 하더라도 뭐 기업 측에서 찌라시라도 퍼뜨려서 주가를 끌어올려야만 할 겁니다. 얘네한테 돈을, 수익을 안겨줘야 다음에 자금 융통을 조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네가 이렇게 주가를 올린다라고 했었는데 물론 이 부분도 명분이 있어야 개인들이 납득하고 탑승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긴 해야 합니다. HLB 기업 자체의 뭐 재신청 같은 일정이라던가 뭐 첨세법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자금이 유입될 때를 노린다던가 미국 의약품 관세 관련된 내용이나 뭐 HLB 테라퓨틱스가 교모세포종 치료제 관련해서 FDA 동정적 사용 승인을 받은 것처럼 우회하는 재료를 사용한다던가 등등. 그러니까 재신청이 어렵다면 뭐라도 이슈가 티끌이라도 포함되면 뭐 자전거래로 주가 상승시키면서 CB 투자자 수익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게 엑시트를 도와주겠죠. 그래야 돈 또 빌릴 수 있으니까. 자, 이걸 개인과 개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개인과 개인. 나랑 친구놈. 자, 친구놈이 지한테 한번 투자를 해보래. 투자금 수익률 한 100% 정도 예상한대. 서울대에 나온 놈이야. 그래서 뭐 아무리 못해도 30%는 먹을 거래. 그래서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원금만 갚아. 나는 그거 투자한다고 1년 동안 컵라면 삼각김밥 먹고 살았는데 수익률이 제로래. 원금은 주는데. 원금이라도 받아서 다행이긴 한데 이놈이 다음에 또 투자하라고 하면 때려 죽여도 안 하겠죠. 그래서 HLB는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수익을 맛보여줘야 합니다. 적어도 20-30%라도. 자, 얘네가 CRL을 수령하지 않기 위해서 변수까지 고려하느라 오래 걸리는 건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재신청만 해도, 재신청 소식만 나와도 이거 폭등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이건 반드시 발생할 일이죠. 자, 이때 전환사채 투자자 엑시트 기회를 노릴 겁니다. 자, 주가를 올리려면 현물, 장내 주식으로도 작업이 필요하겠죠. 현물로 주가를 올려서 개인들 매수세를 유도하고 장내 주식으로도 이익을 챙기면서 55,000원짜리 전환사채 수익권까지 올릴 겁니다. 재신청 이후에는 그 결과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지수죠. 변수가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는 꼭 기대감만 이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승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후 기회는 당연히 있습니다. 수익이 적어진다라고 손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눈과 귀가 멀어버리고 냉정함을 잃습니다.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익 적어진다고 제가 뭐 수익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답에 근접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찬양을 받고 구독, 조회수, 좋아요 등등을 통해서 저도 이익이 더 커지게 됩니다. 팩트는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통해 여러분이 최소한의 손실,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가야 저한테도 이익이 더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리스크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속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공격적인 언사로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자극적인 멘트를 듣게 되면 기억에 오래 남기 마련이고 추후 제 말이 맞아 떨어졌을 때 저를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리스크 최소화를 최우선에 둔 투자가 진짜 투자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진실은 언제가 통하는 법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이 수익을 크게 봐야 저 자신한테도 이익이 된다. 여러분을 속일 이유가 전혀 없다. 쓴소리를 매번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기도 하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 영상을 오래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HLB가 기대감이 반영될 때 요런 자리에서 팔라고 했습니다. 이런 꼭대기에서 팔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어깨 부분에서 요런 데서 팔라고 했습니다. 제 영상을 뒤늦게라도 시청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전량 매도하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비중을 줄여야 된다. 기대감이 너무 반영됐다. 자, 일단 영상을 하나 같이 보면은 3개월 전 3월 8일이네요. 자, 3월 8일이면 이날 금요일 다음날 토요일날 찍은 거네요. 그러니까 종가 85,800원일 때죠. 자, 일단 현 상황에서 최우선 순위로 매도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우선 순위로 매도 관점에서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비중을 축소하고 나중에 저렴해지면 그때 다시 비중을 더하면 된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가져갈 필요가 없던 손실입니다. 오히려 수익이 남았겠죠. 자, 근데 승인되면 뭐 10만원, 20만원 갈 텐데? 이런 생각 자체가 투자 습관 자체와 수익을 망치고 손실을 안겨다주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만큼은 맹목적으로 기업을 믿지 마시고 기대감만 활용하는 투자, 근거 있는 투자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타점에 대한 디테일은 텔레그램방에서 먼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5,000원대의 비중을 조절했다면 오늘까지 봤을 때 손실 마이너스 1%를 미리 방지할 수 있던 겁니다. 자, 승인 때까지 기다리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하면 이 과정은 반복될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잊지 않고 교훈을 얻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자, HLB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늘 동반이 됐었습니다. 이제라도 배우는 게 있어야 합니다. 자, 기대감만을 활용해서 리스크를 스스로 축소하는 투자를 지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그 디테일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자, 텔레그램 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자, 그리고 HLB 같은 이런 개별 종목 대응 이외에도 추천 종목이나 검색기 설정법, 종가 매매 꿀팁 등 여러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추천 종목도 언급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1월, 2월, 3월, 4월이고요. 제가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시면 뭐 추천 종목도 있고 종목 대응 뉴스 언급 드린다. 되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하나만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꽤 수익이 짭짤하게 찍혀 있는데 개 중에는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것들도 보입니다. 뭐 4%, 6%, 뭐 3%, 2%, 3%. 자, 이 부분은 리스크 최소화를 우선순위로 이제 3에서 5% 정도에도 강한 저항벽에서 거래가 급증하게 되면 매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도 사인은 드리지만 매도를 하시는 것도 안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자유고요. 자, 아무튼 이런 수익이 상당히 적어 보이지만 이것도 반복되면 꽤 짭짤한 수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스크 최소의 중요성을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호재 뉴스만 수집하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내 잘못된 투자 습관을 길들이는 데도 도움이 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복되다 보면 투자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